아이를 낳는 건 정말 큰 기쁨이죠. 근데 기쁨도 잠시,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엄마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 바로 이 산후탈모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닥터 모아젠의 이 한마디가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내 몸의 변화 때문에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에 고개 끄덕이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머리 한번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걸 보면서 이러다 나 진짜 머리 다 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 느껴보셨죠? 근데요,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마세요. 지금 겪고 계신 그 현상은 혼자만 겪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산후휴지기 탈모라는 의학적인 이름까지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바로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처음 겪고 정말 충격을 받는다는 바로 그 산후탈모 쇼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0에서 400. 이게 뭘까요? 갑자기 웬 숫자냐고요? 이게 바로 출산 후에 하루에 빠질 수 있는 머리카락의 개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머리카락이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병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임신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의 일부라는 걸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호르몬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딱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임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머릿결도 좋아지고 숱도 엄청 많아진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머리카락이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엄청난 변화의 열쇠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이 표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 바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아주 높게 유지가 되어 이 호르몬이 머리카락이 빠져야 할 시기, 즉 휴지기로 넘어가는 걸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숱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데 출산과 동시에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수직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동안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던 머리카락들이 한꺼번에 나 이제 쉴래 하면서 휴지기로 돌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수 빠지는 거고요. 원래 우리 머리카락은 자라나는 성장기, 성장을 멈추는 퇴행기, 그리고 빠지는 휴지기, 이 3단계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후탈모는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수많은 머리카락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3단계, 휴지기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셈이죠. 아, 알겠어요. 그럼 이 힘들 시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바로 모발 회복 타임라인입니다. 이 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막연한 불안감을 정말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출산하고 나서 한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탈모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약 6개월쯤 됐을 때 정점을 찍습니다. 이때가 정말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예요. 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서서히 빠지는 양이 줄어들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솜털처럼 뽀송뽀송 자라나면서 대부분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건 끝이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1년 안에는 원래의 모발 주기를 되찾게 되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약이구나 하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회복 속도를 좀 더 높이고 더 건강한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결국 건강한 머리카락은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영양분 섭취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주재료인 단백질, 그리고 모낭에 산소를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하는 철분, 또 모발 성장에 꼭 필요한 아연과 비오틴,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게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발이랑 두피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다뤄줘야 합니다. 화학 성분이 적은 순한 샴푸를 쓰고요. 머리 감을 때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살살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젖은 상태에서 억지로 빗질하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도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모발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들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모근을 잡아당기는 포니테일이나 똥머리 같은 거요. 또 펌이나 염색 같은 화학 시술은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잠시만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출산 후에 살 뺀다고 급하게 하는 다이어트. 이건 영양 부족을 일으켜서 탈모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산후탈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드물게 다른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건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출산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머리카락이 여전히 평소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있나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이 경보 신호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거나, 잔머리가 새로 나는 게 전혀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앞머리나 정수리처럼 특정 부위만 휑하게 빠진다거나,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이건 단순한 산후탈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몸에 철분이 부족하다거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출산과는 상관없이 원래 진행되던 여성형 탈모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계속된다면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산후탈모는 우리 몸이 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좀 쉬면서 나를 돌봐줘 하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그리고 부드러운 관리로 스스로를 좀 아껴주세요. 그리고 혼자 너무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요. 엄마이기 이전에 소중한 나 자신을 돌보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잘 해낼 수 있어요.